자, 이번 비구이한 사태를 계기로 중국발 경제 위기설이 좀 크게 점증됐었고, 또 한국에는 뭐 비구이한 사태와 관련된 것도 또 관련 없는 또 몇 가지 사태들이 있지만, 9월 위기설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좀 계속 진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로 커질 가능성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진단하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는 일단은 그런 중국발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네.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업체 이런 그 유동성 위기 같은 것도 뭐 지금 한 2, 3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헝다가 제일 부채가 많아서 문제가 컸는데 이제 좀 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뭐 처리 기조를 좀 잡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쿠이 위안이었는데, 네. 이제 비쿠이 위안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좀 중국 정부에서 뭐 이렇게 좀 아파트 준공까지는 끌고 가면서 회사를 어떻게 뭐 살릴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 국유화한다 뭐 그런 예. 얘기도 많은데, 사실 중국 정부가 뭐 헝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이 지금 6,400억 위안이 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한 110조 원 정도가 넘는데, 이거는 뭐 국유화할 그런 뭐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비쿠이 위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러지는 회사를 뭐 굳이 국유화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쓰러뜨려서 국유화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맘만 먹으면 굳이 얘를 도산시키고 파산시키고 나서 국유화 절차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보면 이게 중국 정부가 이 뭐 부동산 업체를 국유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몰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럴 중국 정부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 이제 뭐 부동산 그 산업이 성장 산업도 아니고 이제 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이렇게 네. 부채가 많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비쿠이 위안 같은 대형 업체들은 이제 완공 과정을 끌고 가면서 좀 어떻게 그런 해결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동부유라는 아젠다를 던지고 예,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버블을 좀 꺼트려야만 네, 그 아젠다에 부합하게 이 뭐 중국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될 거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몇몇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뭐 도산 파산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의도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국유화라는 뭐 큰 그림도 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중국 청년 실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화되고 몇몇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뭐 파산하고 이것까지는 의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림을 그리고 이행을 했겠지만 그 부분은 어쩌면 그런 과정에서 갖게 되는 부작용이나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처음 그 부동산 업체 그 부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세계의 레드라인을 내놓은 게 2020년 8월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뭐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비율 70% 미만, 네. 뭐 유동 비율 1배 이상 이런 조항을 내놓았는데, 그 중국 정부가 저는 사실 그 부채 규제를 더 빨리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그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규제를 너무 늦게 내놓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업체들은 뭐 구제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의 그런 그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지금 280%를 넘을 정도로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지금 디레버리징을 안 하면 이제 끝장이거든요. 그렇죠. 더 미룰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네. 이제 계속 뭐 구제도 안 하고 이제 계속 끌고 뭐 이런 규제를 계속 지속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의도됐던 범위 이상으로 사태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나름 예, 정부도 예.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부동산 규제를 계속 강화만 하다가 뭔가 완화하려는 조치도 가져가고, 이제 최근에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그러면서 예.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 바뀌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큰 그림을 넘어선 그 이상의 실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네, 속에서도. 좀 의도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발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은 중국 경제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뭐 종전부터 중국 경제가 L자로 이렇게 꺼져가고 있었는데 이 L자로 가는 그 모습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뭐 앞으로 10년 뭐 이걸 가늠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1978년에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지금 뭐 한 40년 넘게 상당한 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 물론 코로나 기간 중 약간 성장률이 꺾였지만 그러니까 올해 5% 안팎이라고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은 것도 뭐 이제 한 4%에서 5% 정도로 이제 성장 구간이 좀 저속화되는 거를 감안하고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뭐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도 중국 경제의 몸집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중국 그 GDP가 121조 위안인데 만약에 5% 성장을 한다면 6조 위안이 늘어나니까 이게 1,080조 원이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 중국 경제가 뭐 이렇게 1,000조 넘게 늘어나려면 뭐 10% 성장을 했어야 됐는데 뭐 이제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커져서 뭐 5% 성장, 4%만 해도 뭐 1,000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규모는 아직 유지가 되고 근데 그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네. 뭐 이거는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그런 중력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냥 저도 이제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과를 100개 따다가 10% 늘어요. 그러면 110개를 따는 거잖아요. 예. 근데 1000개를 따다가 이젠 1000개 따는 거예요. 1000개를 따다가 그냥 10개 느는 게 아니라 100개가 늘어요. 그래도 10%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 규모 면에서 작았을 때 10% 성장하는 것과 또 이렇게 커졌을 때 5% 성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예.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는 그 수순만 가지고 중국 경제가 뭐 꼬꾸라지고만 있다라고 판단하기엔 그렇죠. 너무 서툰감이 예. 있지 않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의 기회는 분명히 있고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과정이 여러분께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되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